우리가 사는 관사 맞아? 그 남편분들이 똑같은 집 맞냐고 많이 물어봐요. 이 물건에 선물을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의미를 두자. 이 공간에만 쓸 거를 모아둔다. 이 옷을 비울까 말까 정말 고민되는 옷을 지체 말고 입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 하면 그 옷은 내 옷이 아닌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플라이프를 사랑하는 90년생 신기선입니다. 군인 관사 아파트고요. 평수는 19평에서 2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군인 남편 1명과 호기심이 가득한 7살 아들 1명, 그리고 저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주방은 편리한 공간 컨셉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다 보면 그걸 유지해야 할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제가 지키는 루틴 중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 이거를 주위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런 컵들은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예쁘니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 없는 거를 자꾸 선물 받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잘 써야 하는데. 저도 말을 한 거예요, 어머님한테. 저 미니멀 라이프를 사실 하고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마음만 받겠다고. 근데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니까 어머님이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더 용기를 얻어서 나 미니멀 라이프를 해 라고 말하니까 주위에서도 어떤 거를 줄 때 저한테 오히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거 필요해? 선물을 받을 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그 욕심을 내려놓는 법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선물이 아무리 좋고 뭐 비싸고 예쁜 거라도 우리 집에 필요 없겠다 하는 것은 이제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니멀리스트들이 선호하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선물 좋아하고요. 왜냐면 남지 않으니까. 아니면 영화표를 선물해 준다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선물해주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물건에 선물을 의미를 두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의미를 두자. 이쪽은 이제 저희 상부장인데요. 그릇을 비울 때 손님이 오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방법으로는 이제 반찬통들이 있잖아요. 반찬통을 그릇으로 쓰는 거죠. 주위에서도 이 집에 가면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니까 불만도 안 가지시고 오히려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싱크대 쪽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깨끗한 주방을 유지하는 루틴이 있어요. 저만의 루틴인데 먹고 설거지는 바로 한다. 그게 첫 번째 루틴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수세미랑 행주가 없잖아요. 밖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방 마감이다. 두 번째 루틴은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면 이 식탁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다. 뭐 남편의 차키라든지 아이의 뭐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 두 개 쌓이면은 너도 나도 자꾸 올려놓거든요. 식사 시간이 끝나면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두 번째 루틴을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 정도로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공간마다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맨 첫 번째 칸은 밑반찬 칸이에요. 두 번째는 빨리 먹어야 하는 칸. 세 번째는 쌀칸, 네 번째는 이제 김치나 장류를 보관하고요. 이제 이쪽은 과일 같은 거, 과일이나 콩, 근데 지금 과일이 없는데 초반에 이제 이삿짐 센터 기사님이 저희 냉장고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서 정말 군인 안에 답네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냉동실이 꽉꽉 차 있었거든요. 네. 냉동떡, 그다음 뭐 닭가슴살, 뭐 냉동식품,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 전쟁 나도 충분히 먹고 살겠네요. 이거를 돌려서 말하신 거였어요. 비상식량으로요? 네, 비상식량으로요. 냉장고는 음식에 뭐 시간을 멈춰준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먹다 만 음식도 냉장고에 무조건 넣어놓고 버려진 음식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글리어스라는 못난 채소를 파는 마켓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달에 뭐 2번씩 배달로 시키면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하나씩 이렇게 다양한 채소들이 오니까 매번 우리가 장을 볼 때 같은 것만 꼭 손에 집게 되더라고요. 채소 박스를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요리 방법도 나와요. 레시피도. 금요일마다 전 받고 있거든요. 버려지는 채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정말 신박한 물건들이 막 몇 초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와, 이거 진짜 욕심나는 물건도 엄청 많더라고요. 결국 이 물건들의 나오는 속도와 내 소비 속도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 물건을 써보니까 정말 내 시간을 줄여주고 내 에너지를 아끼는 물건은 진짜 새로 나온 최신식 신박한 물건이 아니고 내 손에 익은 제품들이더라고요. 미니멀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내가 소비하는 것을 줄이면 이게 쓰레기도 안 나오고 환경을 오히려 덜 해치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어떤 친환경 물건을 사서 이렇게 환경을 지켜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소비 자체를 그냥 줄이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도 덜 만들고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하부장인데 이제 물에 관련된 물건들을 놓고요. 그리고 이건 실리콘 랩이에요. 아마 많이 쓰실 건데 보시면은 일회용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제수거는 아이가 아기 때부터 쓰던 건데 물티슈 대신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커트러리를 딱 3개씩만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설거지가 귀찮아서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설거지가 귀찮으면 처음 드는 생각이 식세기를 한번 알아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설거지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많이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해요? 네, 손님들 거는 이제 여기 보관하고 있고요. 손님들 왔을 때만, 손님들 왔을 때만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우유 종이 팩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고급 펄프라고 해요. 이거를 그냥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데 저는 이걸 한 번 더 모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후라이팬에 뭐 생선 요리나 기름 튀는 음식을 할 때 뚜껑 대신 살짝 덮어놓기도 하고 캠핑을 갈 때 도마 대신에 얘를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가면은 좋은 도마가 되거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 주면은 화장지로 교환도 해준다고 합니다. 식료품은 최소한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식료품이 많다 보면은 이제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리고 양념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요리를 할 때 그 음식 본연의 맛이 양념 때문에 많이 가려져요. 간장이나 이런 건 냉장고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방이 이제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냉장고 위도 쓰고 있거든요. 여기가 수납장이네요? 네, 냉장고 위에다가 고구마나 이런 감자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청소용품을 가까이에 두고 있거든요. 얘 효자손이 여기 있는 이유는 손이 안 닿으니까 얘로 이렇게 한 번씩 먼지 관리 해주는 네, 거예요? 먼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수납장이 이제 없다 보니까 수납장을 사야겠다 이것보다는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더 이점이 많더라고요. 원래 여기는 먼지가 진짜 많이 쌓였던 곳인데 이쪽을 활용하다 보니까 공간을 더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저희 뒷 베란다고요. 뒷 베란다의 컨셉은 자꾸 들어가고 싶은 공간입니다. 창고처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보기 싫은 물건들, 막 각종 재고들을 막 쌓아놓고 숨겨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온다고 하면 베란다 문을 먼저 닫았어요. 제가 이제 재고를 관리하는 루틴이 있거든요. 뭐 유리병, 플라스틱 병, 통 이런 게 분명 집집마다 나중에 써야지, 언젠가 써야지 하고 모으고 계시는데 모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이 가방은 딱 이만큼, 그래서 가장 예쁜 종이백을 하나 정해요. 그다음에 딱 이만큼만. 그리고 유리병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통 딱 2개까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 유리병 버려서 지금 써야 하는데 없네 하실 때 재활용품장에 가시면 깨끗한 유리병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워가지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딱 이 정도 플라스틱, 제가 이거를 정말 활용을 잘하는데 쌀이나 콩 같은 거 넣으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에 이 공간에만 쓸 거를 모아둔다. 제가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지만 이런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잘 잡히는 곳에 두고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빗자루가 있고요. 이쪽에 먼지 털리개가 있고요. 현관에도 빗자루가 저렇게 걸려 있고요. 청소를 정말 싫어했어요. 아, 오늘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하면은 이 물건을 이쪽에 옮겨야 되고, 뭐 청소 도구를 찾아서 꺼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지치게 만들거든요. 뭐 시작하는 뭐 준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청소를 시작하고 끝내버린다.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지 않게. 청소 루틴으로 제가 항상 습관을 들이려고 써놨어요. 요일 청소가 있고, 매일 청소가 있고, 격주 청소가 있고, 한 달 청소가 있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현관, 화요일은 불을 쓰는 곳인 주방, 수요일은 욕실을 청소하는 거, 목요일은 이제 먼지, 가구들 먼지를 청소하는 거 꼼꼼하게, 금요일은 베란다, 앞에 뒤에 베란다를 좀 더 꼼꼼히 청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지를 하면서 청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내 몸이 생각 없이 그날 월요일은 현관이지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집 옷방인데요. 옷방의 컨셉은 존중의 공간입니다. 저희 집 사계절 옷이거든요. 이쪽은 남편의 이제 간절기, 뭐 가을, 겨울. 이쪽은 이제 겨울 옷들. 이게 남편 여름 옷, 저의 여름 옷, 남편 바지, 제 바지. 이게 옷의 총량이라고 하면 남편분하고 주인공분하고 네. 비율이 어느 정도로 양이 있는 거예요? 네,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처음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 물건만 비우면 되는데 제가 이제 남편의 옷까지 신경을 쓰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안 입는데 안 비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옷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옷장이 있었다면 옷을 토해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남편한테 이상하다, 이 옷을 비우는 게 어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거죠. 제 패션 철학과 뭐 옷 사는 쇼핑 이런 거를 존중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존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옷을 비워라, 뭐 이 옷은 별로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남편이 스스로 이제 옷을 비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옷을 비울까 말까 정말 고민되는 옷을 지체 말고 그날 당장 입는 거예요. 입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나 이거 오늘 괜찮나 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다 하면 그 옷은 내 옷이 아닌 거죠. 바로 비워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가치관과 좋은 이런 생활 방식이 있더라도 누구한테 혹은 가족이나 뭐 지인한테도 이제 제가 권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 권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열심히 살고 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이제 옷을 비우는 것처럼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 자체가 설득인 거네요. 네, 빠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서서히 물드는 것 같아요. 빨래를 개기 싫다. 뭐 속옷이든 양말이든 개지 않아요. 그냥 빨래대에서 널어서 이렇게 그냥 펼쳐 놓거든요. 양말 같은 경우도 저는 개수를 다 정해가지고 같은 색깔로 같은 디자인으로 사거든요. 그러면 양말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리고 개지 않아도 된다. 화장실의 컨셉은 단순한 공간입니다. 청소를 제일 하기 싫은 공간이 사실 화장실이잖아요. 저도 신혼 초에 남편하고 서로 하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정말 많이 미뤘던 것 같아요. 딱 남편이 쓰는 샴푸, 그리고 이제 비누, 제가 쓰는 비누, 그리고 이제 바디워시 대신에 비누로 쓰고 있고요. 최대한 단순하게 해놓으면 누구나 청소하기가 쉽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이 청소솔도 바로 손잡는 곳에 얘는 꺼내놓고 있고요. 저기 서 있네요. 네, 7살 아이도 이 청소솔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장난으로라도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루틴에서도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 김에 얘도 수전도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김에 이 화장실 거리도 그냥 한번 닦아주고요. 그리고 배가 부르고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배가 부른 김에 이 바닥 청소도 해주면은 배도 꺼 차지고 바닥도 깨끗해지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세제 락스를 안 써요. 아무리 이제 강력한 세제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청소를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고, 소창 수건은 이제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얘가 찢어지고 낡을 때까지 쓸 수 있대요. 이건 남편이 쓰는 수건이고, 이건 제가 쓰는 수건이고요. 네. 그리고 얘는 제가 쓰는 샴푸고요. 얘는 제가 쓰는 고체 치약이고, 이쪽은 이제 남편이 쓰는 치약이에요. 사실 이제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PX에서 장을 봐요, 종종. 그럼 아까울 때가 있어요. 대나무 화장지가 좀 더 비싸고, 뭐 치약은 고체 치약이 조금 더 비싸고, 고민이 들어요. 아, 이번에는 생활비가 좀 부족하니까 그냥 휴지를 쓸까? 아, 이번엔 그냥 샴푸를 쓸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환경세.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다 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친환경 물건을 쓰는 거는 그냥 환경세라고 생각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칫솔이 왜 안 보여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베란다에 꺼내놓고 살균을 시키고 있어요. 오후에 퇴근하고 오면은 제가 이제 화장실로 갖다 놓는데 아침에는 자연 살균을 하고 있어요. 살균기도 좋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자연 살균만한 것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자연을 누리면서 덜 사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인데요. 거실의 컨셉은 배려의 공간입니다. 왜 배려의 공간이냐면 저희 집 루틴이 있는데 저녁 9시가 되면 리셋 타임이라는 시간을 정해요. 9시가 되면 모든 물건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이의 장난감도 다 나와서 여기가 지저분해지거든요. 남편도 아이도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저녁 점호도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단정화해진 거실을 보면 아, 나 배려받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출 전에도 항상 리셋 타임을 정해서 다 모든 물건은 각자의 방으로 제자리를 정하는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요. 이제 리셋 타임에 하면은 남편도 읽다만 뭐 책을 방으로 갖다 놓고 아이도 다 주섬주섬 장난감에나 그림 그리는 종이를 주워서 자기 방에 갖다 놔요. 여기 관사잖아요. 네. 직장분들 이렇게 오시면 똑같은 관사를 쓰고 계실 텐데 후기가 어때요? 아, 맞아요. 그래, 기선이 집이 깨끗하니까 그냥 가자 하고 많이 오시거든요. 넓은 것도 아니에요. 차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사는 관사 맞아? 그 남편분들이 똑같은 집 맞냐고 많이 물어봐요. 영향 받으시는 지인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수다 떨고 놀다가 갑자기 가세요. 나 우리 집 여기 청소해야겠다 하면서 놀다가 내일 봐 하고 가서 청소하러 가시고 하세요. 우리도 저렇게 바꿀 수 있겠다. 더 넓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배치 같은 것도 가서 저희 집을 보고 가서 이렇게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아, 여기에 이 물건을 두니까 더 동선이 편하겠네 하고 바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또 놀러 가서 아, 이렇게 하니까 더 편하겠네 하고 서로 집이 구조가 다 똑같다 보니까 공유가 되더라고요. 아이방 컨셉은 바로 자유의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만큼은 너가 알아서 자유롭게 써도 된다. 하지만 그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책임도 네가 져라. 이런 의미에서 자유의 공간이에요. 가끔 가다가 여기에다가 곤충을 풀어놔요. 여름이니까 이제 막 곤충 잡아와요? 네, 잡아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알아서 자유롭게 놀아라. 곤충을 데려와도 되고 산책을 시켜도 된다.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눈을 이제 담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놀기도 하고 뭘 많이 안 뒀어요. 아이가 마음껏 자유롭게 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물건을 정말 많이 가져와요.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루틴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오거든요. 아이의 물건은 몰래 비우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저장이나 뭐 수지병 이런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물건은 아이와 함께 협의를 해서 비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런 물건을 가져올 때마다 전시를 제가 해둬요. 예를 들면은 뭐 거실에 전시를 해준다든지 방 안에 전시를 해준다든지 실컷 전시했으니까 아이도 미련이 없는 거죠. 새로운 물건이 오면 그때마다 이제 비워내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와 제로 웨이스트 이 생활을 유지를 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대충입니다.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지쳐가지고 시작조차 못하게 되더라고요. 대충 시작해야겠다 하면은 부담감이 일단 사라지고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유지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가족한테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강요한다고 절대 따라오지 않고 천천히 제가 꾸준히 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 남편도 옷을 스스로 비우기 시작하고 아이도 필요 없는 장난감을 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꽂힌 말이 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과 친구들, 대자연과 햇빛만 있다면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네, 저희 집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프렌치 럭셔리 구름 이불은 구름 같은 포근함과 호텔 침구같이 고급스러운 터치감을 선사하고 깔끔한 화이트 컬러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로도 효과적이며 친환경 충전 소재인 마이크로 하이바를 사용하여 세탁기, 건조기 사용 가능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방지와 알러지 케어가 가능한 너도밤나무 추출 모달 소재로 사용하고 원단부터 제품 완성의 기획부터 생산까지 국내에서 진행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드리는 구름 베개 커버는 안쪽 솜누비가 한 번 더 더해져 쿠션감과 땀 흡수가 뛰어나 항상 뽀송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하는 제품은 민자 버전과 프릴 버전 두 가지가 있으니 구글 폼즈를 통해 원하시는 디자인과 사이즈 선택 바랍니다. 이번 에피소드 후기 글을 작성해 주시면 10분에게 구름 이불과 베개 커버 2장을 드립니다. 단 댓글과 구글 폼즈 모두 다 작성하셔야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